이어서 이제 김민석 그 전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오늘 있었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 당대표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좀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전일빌딩에서 있잖아요. 광주 전일빌딩. 네. 제가 저기 이제 저희 또 고향이니까 제가 자주 가요. 근데 저기가 이제 약간 기념화된 이제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9층에 가면 이제 기총 사격 그 흔적도 있고. 네, 네. 그 헬기 사격했던 흔적. 그렇죠, 네. 그렇죠. 총탄에 대한 그 콘크리트에 이제 막 박혀 있고 그런데 스쳐간 게 전일 빌딩을 일단 정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의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 유세를 가장한 전당대회 투어 호남에서 뺀질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선 때도 대선 때도 무슨 골목골목 하면서 다 호남에 살았어요.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한번 매듭을 끊기 위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내려갔다. 광주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완전히 직격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놀랐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그 정청래 대표를 아예 찍었더라고요. 세 개인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은 수기가 부족했고 이게 또 1대1 함수처럼 써놔요. 검찰 개혁은 토론이 부족했고 공천과 선거 전략은 절차가 미비했어요. 그리고 일관성은 다 같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네. 이건 1대1 함수 딱딱딱딱 제가 보니까 수미상관을 써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한 거죠. 당정이 얼마나 합을 이루고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당대표로서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이 파저 TV를 가장 네거티브가 센 거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제 정청래 대표가 동지의 언어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했죠. 네. 본인한테 지금까지 동지의 언어 안 쓴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동지의 언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썼나 봐요. 네, 남의 언어를 쓴 겁니까? 오늘부터 쓰게? 네.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총리직에서 족쇄를 벗었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들고 나왔다. 지금 이제 그 출마 선언문 전체를 뜯어보면서 조각조각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눈이 갔던 대목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어떤 말씀이냐? 정치인은 외부를 향한 투쟁만큼 내부를 향한 투쟁에도 철저해야 한다. 당내 논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부를 향한 투쟁에도 철저하겠다. 향후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그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이 이 현실에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을 좀 명쾌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지, 메시지 좀 내주지, 왜 답답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딱 총리라는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으면서 이제 잽 정도가 아니라 이제 스트레이트를 뽑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선을 분명하게 이제 딱 형성을 시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신 공격은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는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메시지를 내면서 저는 아주 기술적으로 정제된 공격이 들어갔다고 좀 보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요 정도 잽이나 스트레이트는 반복될 거예요.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뭐 정청래 전 대표가 했던 썼던 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거론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는 뭐 정제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를 향한 투쟁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어떤 식으로 지난 1년간의 정청래 전 대표의 재임기간을 평가했느냐 이런 말을 가져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던 뒤에 다양한 사례들이 열거가 된 건데 자기 정치의 폐해, 누구 정치의 폐해를 콕 집어서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죠. 네, 사실 정청래 전 대표의 이 혼란상 그 민주당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찝어준 거고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우리 이제 이걸 좀 회고해 보시면 왜 힘드냐면 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안에 있는 이 정청래 대표를 위한 세력들 있죠. 소위 말해서 김어준을 비롯한 김어준 씨 비롯해서 요 세력들이 연막 작전을 엄청 잘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쟁에서도 가장 쉬운 상대는 표적이 명확했을 때예요. 피하 구분이 안 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첩자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연막탄 합당 추진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의 뜻이다. 예, 사실상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을 하라는 뜻이다. 홍익표 수석 나와가지고 또 그 말해요. 근데 명확한 거는 저는 그래보거든요. 제가 정치부 12년 했지만 세상에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합당을 원해요. 안 된 합당이 있습니까? 안 된 합당 있으면 하나 갖고 와세요. 하나만 갖고 와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둘 다 야 지금 1월 21일 1월 21일 합당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에 합당할 거야. 아니 우리 국유인 기자도 먼 미래에는 살 빼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5kg 빼냐 안 빼냐 못 빼잖아요. 이렇게 내부 전쟁할 거야 지금. 그죠? 네, 저도 먼 미래에는 머리를 심을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모셔놓은 가라 못 가죠 당연히 시간이 없는데. 그냥 요새 가발 출근해. 좋아요. 예. 가발 좋습니다. 저도 저보고 가발 쓰라 하면 강변처럼 가발 쓸 거예요. 쓸 거지만 제가 다음 달에 당장 가발 써라. 아직 좀 남았어.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참 자기 정치를 잘해요. 잘하네요. 우리 아주 이렇게 잘하네. 돌려가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저도 가발 마찬가지고 다이어트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의 이런 화법 있잖아요. 1월 21일 날 그러면 합당을 사람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봤을 때 그때는 아니었단 거죠. 그때 누가 봐도 아니었잖아요. 조교신당 합당 그러니까 우당탕탕 사고가 난 건데 이걸 마치 1월 20일 지선 불과 4개월 앞두고 공천 4개월 앞뒀거든요. 지금 해야 된다. 이게 뜻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불러다가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그건 홍익표 정무수석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세기는 네, 그죠? 네.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얼마 전까지 총리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지난 1년여간 민주당이 상태가 정청래 개인의 자기 정치 때문에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었구나 정부는. 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직전까지 총리를 하던 분이 그렇죠.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정부는 혹은 청와대는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왜 여당에서는 이 뒷받침이 안 될까? 입법이 왜 느릴까? 그 원인이 자기 정치 폐해야. 이렇게 진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와 이렇게 직격탄을 바로 때리나? 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정청래 전 대표의 자기 정치의 폐해라는 건 뭐 요약을 하나 해보자면은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소속 의원들을 패싱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이 모든 아까 뭐 합당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공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선거 전략까지 전부 다 소속 정당의 의원들은 그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제를 설정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수기에 불과한 거고. 내가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같이 이렇게 딴지기 시폰과 함께 여론을 선도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여기 반하는 얘기하는 사람 배신이야. 바로 문자폭탄 날아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천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나중에 당원들 배신하고 자신 있어요?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이 계속 숨죽인 채로 눈치만 보다가 혹은 뉴스공장에 나가서 편승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앞으로 정청래 대표는 근데 이제 뭐 지금 낭만을 안 하실 것 같고 만약 출마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제껏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거나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여전히 제일 선명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뭐 이런 메시지만 내고 있으니까 선명하게 전선이 더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는 사실상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냐면 오늘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당과 조직 중심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온 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정치는 모든 정당 정치 그렇지만 정부 여당 이끄는 정치는 국정 성공을 대명제로 앞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볼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김민석이 이끌 민주당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식의 선언을 한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적 구석과 외연 확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대통합 플랜 어떤 각도에서 관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합 플랜을 제시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든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직접 정치권에 발탁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DJ 얘기를 할 때 정청래 전 대표나 김어준 씨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특징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증축이니 재개발을 제일 세게 한 사람이 DJ예요. 아 DJ 때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군발이 2인자 JP랑 손을 잡았다니까요. 음. 이거는 완전히 이주민들 있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국가에 저기 바깥에 해외 이주민들 데려와서 건물 다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권 찬탈하고 정권을 나중에 차지하고 나서 IMF를 그렇게 단시간에 극복한 거예요. 그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럼 DJ는 과거에 하고 싶어서 손잡았겠냐고. DJP 연합. JP가 뭔데요 도대체. 하고 싶어서 잡은 거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정치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야 되고 정치는 무조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인권을 한 발짝이라도 더 향상시켰냐. 우리나라 경제를 개발시켰냐.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냉엄한 평가 내에서 DJ가 했던 그런 확장 정책, 동진 정책, 그리고 군부 정권 후예들과도 손을 잡으면서도 네. 아 이걸 이뤄내야겠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주고 싶었겠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그 복권해주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고 싶지 네. 속마음은 당연하죠. 네. 저라도 복수하고 싶을 거야. 근데 그거 왜 해줬어요? 그렇게 해야 국민이 대통합되기 때문이에요.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얘기 나오잖아요. 당내 단합, 우리 표가 필요하다. 유심 작가 말한 거 뭐 벌써부터 이거를 재개발하려고 하냐. 증축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네. 추정컨대 자기 자리 안 준다고. 지금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자리 내 자리 왜 안 주고 왜 외부 사람 챙기냐. 근데 보세요. 그럼 DJ 때 그 많은 사람들 JP 총리 줬습니다. 초대 총리. 그리고 많이 기용했어요. 충청 사람들. 다양한 국무위원 자리에 다양한 사람을 고용했죠.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DJ를 만든 진짜 DJ의 내부 단합의 핵심은 누구냐면 호남 사람들이에요. DJ를 30년간 쫓아냈던 권노갑, 하나갑, 뭐 김옥두 이런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때 단 한마디 안 하나. 아 총재님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왜 저런 군발이 JP한테 줍니까? 단 한마디도 안 하죠. 왜? 같은 편이니까. 진짜 그 마음을 그렇습니다. 이해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투정한 사람들은 왠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가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가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는 안 주냐? 가족이 누가 그렇게 청구서를 냅니까? 남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대통합 플랜을 몇 가지 측면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삼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끊임없이 외연 확장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정당하고는 연대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당연하죠. 이슈 포인트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리고 같은 생각이면 통합한다. 다 열려있는 문호라는 것을 오른쪽도 하고 왼쪽도 하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의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도 정청래 전 대표의 공간이 또 좁아져요. 이러면 자기는 통합 세력이고 김민석 총리는 분열 세력이라고 몇 달 동안 떠들었었거든요. 그쪽 세계에서는. 근데 갑자기 이제 통합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계속 하이도 가고 뭐 이렇게 그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이미지를 만나고 자신을 그쪽에 이제 동화시키려고 계속 이미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친노 뭐 친문 혹은 동교동계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약하니까 계속 어디 고향 내려가고 아하. 모욕 가고 그걸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네. 지금 어디에도 사실은 속하지 못한 정동영계 출신의 인사로서 이렇게 시작한 거고 그리고 하이도 가셔서도 뭐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샜지만 하이도 가셔서도 메시지가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나 정청래 전 대표나 차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말만 보면 다 통합을 얘기하고 다 민주당 대통령 존중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건 행보다 행보. 행보다. 그렇죠. 말이 아니라 어디로 걸어왔느냐 이때까지 걸어온 실제 길이 그의 어디냐. 발자취. 네. 그렇죠. 그게 다르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넓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구독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게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이한동 총리, 뭐 박태준 총리 이런 분들 그쵸. 자민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에 홍준표 안 치고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고 이게. 근데 그때 과연 그
그 진보라고 표방되던 그런 젊은 뭐 평론가 분들이든 뭐 대학생이든 지금 이제 386 세대 그분들이 이야 김대중 대통령 정말 훌륭하시다 그랬을까요? 비난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쵸.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민주당계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진영만 무조건 똘똘 뭉쳐서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체득해온 바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게 약했죠. 통합이. 왜 그러냐. 적폐청산한다고. 그렇죠. 박근혜 쪽을 완전히 적대화해서 출범한 정권이라 적폐청산한다고 그냥 초반기를 다 날려버려가지고 적폐청산하면서 갑자기 보수 쪽 인사를 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권 내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 과거는 실패한 역사로 우리가 규정하잖아요. 개인에 대한 불호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5년 뒤에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반복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섭섭하다고 막 그래버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김민석 전 네. 총리가 누군가의 주무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당원 주권도 1인 1표도 회의 생중계도 제 오랜 지론입니다.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영리한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제 전장에 보면 전선을 이제 흐트러뜨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우리 구기자나 저도 이제 꼬마들 키우고 있지만 아빠 나 과자 안 사주면 숙제 안 해. 과자 사줘. 숙제 안 할 수 없게 만들죠 네. 우리가 지금. 나 유튜브 안 보여주면 안 네. 할래. 자, 봐 경향 TV 봐. 자 유튜브 이런 식으로 그래 질문하는 기자도 봐라. 너 보여주면 그냥 되죠. 보여주면. 예. 네. 예, 마음껏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눕는 거죠. 그럼 요놈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들어주면 됩니다. 예, 하도 뭐라 하니까 사실 이런 게 조금 수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1인 1표도 이제 1인 1표를 전제하에 각 지역별 가중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지고지순한 대단한 진리냥 여기니까 김민석 총리가 거기 쟁점을 잡지 않는 거예요. 야 그냥.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래 그럼 해. 네. 이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거죠. 네. 네. 해보고 음. 조금 돌아간다고 저는 느끼는데 해보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오면 이게 결국 우선순위의 차이였거든요. 빨리 고치면 돼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보안사건 이렇게 전면 폐지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전체로 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보고 그러면 좀 남기고 나중에 폐지할 것이냐. 폐지해보고 나중에 다시 개정해서 남기고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이 엎으면 돼요, 엎으면. 근데 답이 나와 있지만 하도 저렇게 징징대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면 폐지를 한번 가보고 이거를 정부 여당이 나중에 이런 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회전해야 됩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급하게 고치고 개정하는 것도 그게 수권 여당으로서의 그렇죠. 해야 될 의무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하이라이트 문장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 연임을 사실상 명시적으로 반대도 했는데 지난 지도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합니다. 그러나 결과 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입니다. 하여 저는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당대표 교체의 결단. 누가 연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청래 전 대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걸 개인에 대한 저격으로 자꾸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지자분들도 자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법사위원장 할 때 말 시원하게 하고 막 국민의힘 혼쭐 내고 기분 좋고 좋았죠. 위로되고 그 힘든 시기에.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 원툴로는 정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그에 맞는 도구를 쓰면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됐든 김민석 총리가 됐든 다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동대구역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그 알아보는 분들이 저의 손 막 붙잡고 안타까운 막 눈빛을 보내면서 강변아 남 들어봐 전부 민주당 사람 아이가? 근데 둘 중에 누가 되든 민주당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이래 전쟁을 하노? 아 그걸 물어봐요? 네. 대구 시민들이? 네, 물어봐요 네. 저한테. 이제 모르고 물어보는가 알고 물어보는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 분이겠죠 아마도. 그러겠지. 그래도 암만 캐도 그쪽보다는 낫잖아.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무엇이 당이 뭐 망하는 것처럼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어른분이 아주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본질이 이거 같아요. 누가 되면 무슨 당이 폭삭 내려앉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2년차 국정 드라이브에 색깔이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선택하는 문제인 거지. 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네, 특히 네. 정청래 대표는 그렇죠. 꼭 이게 피해자 가해자 상정해가지고 우리 피해자 흔들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런 정치 원툴로 이때까지 쭉 흘러왔잖아요. 근데 그걸 내부 진영에다 그 논리를 써버리니까 갑자기 대통령도 막 가해자가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막 가해자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네네. 1인 1표제를 흔든대요. 누가 흔드는데요 도대체. 아니 1인 1표제에 가중치 두고 지역별 가중치 두고 이거는 원래 당내에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전준위에서 심의하고 감사위원들 당무위에서든 저 논의를 해서 의결해가지고 가중치 얼마 둘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열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논의하자 그러면 갑자기 흔드는 거래. 1인 1표제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거래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당대표 할 때 권리당원표보다 대의원표가 많아가지고 박지원 후보 이기고 당대표 된 적이 있는데 그거 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사람들을 흥분만 시켜서 이거 기자분들이 지적하면은 우리 당원들이 그 1인 1표제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흔들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이게 전형적인 예전에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시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가지고 올 후폭풍이 국가도 국가지만 당내에 상처를 너무 깊게 남긴다는 점을 제가 좀 숙고해달라. 그리고 이제 예. 김민석 전 총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표현력 있는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청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정주가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앞으로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성윤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남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청래와 이성윤 어떻게 떼고 볼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배드카 국합 전략 쓰는 거거든요. 너무 잘 보이는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동지언어를 쓰겠다. 나는 그러나 나의 수족은 나의 측근은 적의 언어를 써. 난 우리 패밀리는 난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이런 자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주식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돼. 예, 그 3억 1천만 원. 예, 많이 듣던 거죠. 예. 아니 왜 와이프가 3억 1천만 원 사는데 제가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예. 주는 그죠. 방배동 삼류 아파트도 와이프 명의로 하시고 본인은 청약 신청하세요. 그러면 무주택자로. 예. 아주 나라꼴 잘 돌아가겠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글을 올린 거죠 정확하게는. 이런 식의 그냥 너무 뻔히 보이는 지금 사실 협잡이잖아요. 이성현 최고위원이 뭐 이거를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간에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진정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내리라 그래야 돼요. 아니 이성윤 최고위원이 측근인 건 사양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헌법 기관에 자유가 있다 또 이 소리 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짜고 친 거밖에 해석 안 해요. 정치판에서는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만약에 진짜 동지연을 쓰겠다면 본인 측근, 본인 계파 최소한 최민희 의원과 이성윤 의원까지는 같은 메시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최민희 의원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요새 기자들 소송 많이 하신다며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의 글 중에서 그 표현상의 문제를 좀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거였냐? 그 계엄 해제 국회 표결한 날에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못 왔다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박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이제 글을 썼냐면은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요?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이렇게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만한 논평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다 위에다 한동훈 쓰면 딱 맞는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 그 굉장히 흡사해요. 논의 구조도 그렇고 네. 모욕적인 약간 기분 나쁜 조롱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간의 경선 과정에 있었던 생채기와 비난전이 결국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것도 출발도 이낙연 전 대표였고 이러다 우리 안에 보니까 상처가 돼버렸잖아 그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한 그 패러다임으로 국민의힘이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어요. 좋다고 받아서 괴롭혔지. 그렇죠. 저 네. 지금 이야기 있잖아요. 저 토론하면은 국민의힘 쪽 패널들이
저거 엄청 써먹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감기 그죠. 먹었다면서요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죠. 왜 이런 빌미를 주냐고 같은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동지의 언어인가, 이게 과연 그 예를 들면 단결의 언어인가를 스스로가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청자님들이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2216님 같은 경우에는 구교영 기자님은 뺄 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네,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로는 2028 총선 절대 못 이깁니다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 여러 차례 슈퍼챗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고 4116님은 젊은 정치평론가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오징어 땅콩님은 김민석 총리님 아주 속이 그냥 시원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부산 민하이님은 잼통 지지자들에게 당대표는 김민석 의원입니다. 구 기자님 다음엔 부산에서도 행사해주세요. 애청자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마도 지난주 토요일에 토론회 때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머셔가지고 못 오다 보니까 이런 그 안타까운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이선희님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선희님을 제가 드디어 실물로 영접을 했어요. 오. 정말로 이제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그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 네. 정말 우리 방송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도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쑥쑥 크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대표해서 드렸고 어떤 의견 주셨냐면은 잼통이 소망하시는 외연 확장의 구조적 다수 위에 준비된 김민석 대표 당대표 가자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핵펀치님은 강수영 변호사님 너무 귀여워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성각자시네. 저는 다 만족하는데 첫 번째 그 구교영 기자님 뺄 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 인정해요. 저도 심을 머리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앞으로. 네. 우리 강변도 네. 뭐 쓸 가발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가만 아니,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동지의 언어 단결을 쓰라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저도 동지원 이런 정청래식으로 합법하는 거예요. 동지원 쓰겠다고. 저랑 나름 동지거든요. 탈모 동지. 아니 그래도 탈모라는 것도 수위의 차가 있기 때문에 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기다리세요. 저도 몇 년 후에 갑니다. 네. 예,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장르만 여기도 방송에 옆에 또 앉아 있는 바람에 또 굉장히 예, 또 이렇게 예. 주목도가 높았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행복했습니다. 예, 연말에 가바리온 파티 준비 중이거든요. 예, 가발 쓰시는 분들 선정해가지고 예, 연말 파티 한번. 예.